날짜가 언제예요? 5월 9일이에요. 자, 월요일은 뭡니까? 5월 11일입니다.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4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 5월 10일 나왔죠? 그리고 5월 16일에도 IR이 개최가 되었습니다. 내용은 뭐예요? 한국, 홍콩, 싱가포르의 해외 기관 투자자들한테 IR하는 거. 요 IR 자료 나와주면 어때요? 투자자로서 기분 좋은 거죠. 그리고 거기에 주주 환원 정책 같은 게 공개가 되면 어떻게 돼요? 또 호재성 재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주가가 빵빵 날아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자, 오늘도 펄어비스에 대한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10월부터 일부 리그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승강제. 이거 보면 코스닥을 3가지 그룹으로 나눌 거예요. 그래서 프리미엄, 스탠다드, 관리군 이렇게 3개의 리그로 나눠서 아예 리그별로 아예 관리를 하겠다 이거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코스피가 미친듯이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으니까 코스닥을 살릴 거다. 정부가 살리려고 노력을 할 거다. 그래서 2차 전지 쪽으로 슈팅세가 나와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코스닥 승강제라고 해서 3개의 시장으로 관리하면서 코스닥을 이끌어 가겠다라는 정부의 발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게 뭐예요? 펄어비스가 과연 프리미엄급으로 낄 수 있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도대체 언제 시작이 되느냐? 이걸 봐야 되거든요. 여기 보면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세부 개편한 세부 내용을 조만간 발표한 예정이다. 요 조만간 발표하게 되면 프리미엄급으로 올라가는 애들 어때요? 기대감 생기겠죠. 뭐 발표하기 전부터 생겨나가고 있을 거예요. 요 관련 있는 애들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중으로 설명회 할 거고요. 그리고 7월 달쯤 되면은 개편 방향을 확정해서 제시하고 이르면 10월 초부터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코스닥의 지수 상승세를 이끌겠다라는 게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닥 쪽으로 자금이 왕창왕창 모여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야겠죠? 그러면 여기서 단타 종목들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그럼 우리 채널 구독 눌러서 돈 많이 벌어가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대되시는 분들 저희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중요한 점은 뭐예요? 펄어비스가 그래서 여기에 낄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일단은 이걸 좀 봐야 돼요. 낄 수 있는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이 뭐냐면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해야 돼. 그리고 프리미엄급이잖아. 그러니까 성장 가능성 있는 업종이어야 해. 업종 자체가 좋아야 해. 그런데 게임 업종은 어때요? 게임 업종은 직접적으로 지금 언급은 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상승 업종인 거는 맞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AI가 발전을 하잖아. AI를 발전하면은 사람들이 뭐 할 거냐고, 게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이 나중에 게임을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것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내가 꺼놨네. AI 게임 업계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의 사회 뭐 이런 것들, 가상 사회를 만들어 실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게임 업종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국방에서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인가요? 거기랑 그 배그 만드는 회사 어디야? 아무튼 배틀그라운드 만들었던 회사랑 꿍짝꿍짝 해가지고 그 방위산업 쪽에서도 시뮬레이션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AI의 발전은 게임 산업의 발전이랑 연결이 돼요. 그래서 성장 산업이 맞아요. 그리고 돈을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해야 되는데 펄어비스가 이게 좀 딸려. 펄어비스가 2년 연속 돈을 벌지를 못했어. 이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죠. 올해 처음으로 돈을 꽝 하고 벌어들이는 거기 때문에 그건 조금 딸립니다. 그리고 연간 순이익이 상위 10%에 해당하는 기업들, 이번에 순이익 하면 뭐 펄어비스 아닐까요? 펄어비스 보면 보이죠? 1분기 말에 매출이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펄어비스의 1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400 증가한 4,300억일 것으로, 영업이익은 2,500억 원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2분기부터는 3개월치 매출이 온전히 반영되어서 1조 원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수익 쪽에서는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지. 그래서 코스닥 프리미엄 지수에 끼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능성은 있다. 확정적은 아니다. 잠재력이 있어 보인다. 이게 되면 뭐가 좋냐면 지수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프리미엄 지수. 거기에 되면 패시브 자금이라는 게 들어요. 눈 감고 그냥 시총로 이렇게 뚝뚝뚝뚝 집어넣는 거야. 시총 크면 많이 집어넣는 거고, 시총 적으면 적게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눈 감고 들어오는 돈들이 계속해서 유입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수가 떨어질 가능성이 좀 적죠.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죠. 그래서 코스닥이 전체적으로 우상향 그래프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려야겠고, 그리고 이것도 중요해요. 주주 환원 정책. 프리미엄 지수에 끼는 애들은 주주한테 얼마나 친근하게 대해주느냐. 여기에서 이제 펄어비스는 벌써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돈을 이번에 많이 벌어요. 그래서 주주 환원 정책을 공유할 거예요. 이 주주 환원 정책이 언제 나올 거냐면 제가 봤을 때는 IR 할 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25년도에 보면 말이죠. 보면 5월 9일 보이죠. 5월 9일에 IR 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국내외 유수의 증권사들, 투자자들 모아다가 IR 하고 있죠. 여기에서 이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이야기도 해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건 뭐예요? 날짜를 봐야 돼요. 날짜가 언제예요? 5월 9일이에요. 자, 월요일은 뭡니까? 5월 11일입니다.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4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 언제 나왔습니까? 24년도 5월 10일 나왔죠? 그리고 5월 16일에도 IR이 개최가 되었습니다. 내용은 뭐예요? 5월 10일에 나온 IR? 한국, 홍콩, 싱가포르의 해외 기관 투자자들한테 IR하는 거. 이런 걸 나와주고 있잖아요. 요 IR 자료 나와주면 어때요? 투자자로서 기분 좋은 거죠. 그리고 거기에 주주 환원 정책 같은 게 공개가 되면 어떻게 돼요? 또 호재성 재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주가가 빵빵 날아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제 말에 동의하시는 분들 저희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이고 나발이고 간에 프리미엄 지수가 개발이 되면 코스닥이 상승세가 나와줄 것이다. 그러면 어떤 종목이 상승할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다고 했죠. 어떤 종목이 상승하냐면 코스닥 승강제 여기 나와있죠. 알테오젠, 리노공업, 원익 RPS 뭐 이런 녀석들. 이노테크닉스, AS, 클래시스, 파마 리서치, 솔브레인, 휴젤, 에스티팜, 유진테크, 주성 엔지니어링 등등등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지금 언급된 얘네들 있죠. 얘네들 다 뭐예요? 예, 단타 관심주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또 목록화 못하잖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또 도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께 이거 좀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이거 케이크를 보고 깜짝 놀란 아기 입을 벌려 제가 이걸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면 여러분들은 이 공부를 별로 안 스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 조회수가 나오는데 펄어비스 이야기하면서 교육 이야기하니까 조회수가 안 나오는 거 보여요. 우리 주리린이 분들은 입에다가 강제로 넣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제부터 교육 들어갑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추천한 종목 중에 이게 있어요. 유가 곧버스. 유가 곧버스를 여러분께 추천을 했고 지금 수익 중에 있습니다. 약 한 8주 정도 수익 중에 있는데 저는 이란과의 전쟁이 빨리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란과의 전쟁 상황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트럼프가 주말 사이에 뭐라 그랬냐면 이란한테 14개 항의 조건을 제시해서 야 사인해. 이걸로 전쟁 끝내는 거야. 알았지?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토요일 밤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토요일 밤까지 저 이란에서 좋은 얘기 나올 거야. 기다려. 자신 있어. 아직 앞 얘기 없습니다. 트럼프 열받죠? 열받으니까 이씨 이러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빠져나가는 이란의 선박을 후드로 패기 시작합니다. 몇 명 죽었다죠? 6명 죽고 6명 부상 입었다 그랬나? 그 두들겨 패고 있어요. 압박 빡빡 넣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란 보면은 약간 뭐랄까 현실성이 별로 없는 애들 같아. 지금 큰 소리 빵빵 치고 있죠. 우리 대답 안 하고 있어. 트럼프 뭐 얘기해도 기대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대답 안 해. 대신 우리는 싸울 준비를 하겠어. 지금 이런 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이란 제재 동참한다며 호르무즈 통과할 수 없을 거야. 끼지 마.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오늘 우리나라에서 이란 대사를 불러다가 초치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CMM 100 두들겨 맞았죠. 그래서 자 손바닥 대 누가 때린 거야 얘기해봐. 이란 대사가 와갖고 묵묵부답했다라는 뉴스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란이 또 뭐 했어요? 프랑스 배 후드로 팼죠. 옆에서 프랑스 배 멀뚱멀뚱 지켜보다가 두들겨 맞았단 말이야. 그래서 프랑스가 뭐 했어요? 핵 항공모함 추진했습니다. 가 있어요.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 둥둥 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영국도 여기 껴 있다네. 그러니까 끼지 마 자꾸. 왜 자꾸 오고 그래? 우리가 안 때렸다니까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정신 나간 소리 또 하고 있죠. 호르무즈 해협 해적 케이블 통제 시도를 하고 있다. 사용료 도입 검토. 요 호르무즈 해협 여기 지나다니는 거 여기서 우리가 돈 받겠다. 여기 오만 있잖아요. 오만이랑 같이 쿵짝쿵해서 돈 받으려고 그러니까 오만이 나는 싫어요를 외치고 있죠. 그리고 사이로 요 뭐가 지나가요? 해적 케이블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 해적 케이블 이거 끊어. 내가 이거 끊는다. 이러고 있어요. 이거 끊기면 어떻게 합니까? 아랍 쪽에 있는 애들이 인터넷을 못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기름의 패권이 그러니까 달러의 패권이 뭘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페트로달러가 뭡니까? 기름은 오로지 달러로만 거래해라. 그래서 이란이 기름을 위안화로 결제하다니까 후드로 팬 거고. 올해 1월 초에 두들겨 맞은 나라 어디지?
기름 전 세계 매장량 제일 많은 나라? 중국한테 하려고 하다가 이제 그 대통령 밤에 잡혀있다가 붙잡혀간 나라 있잖아요. 갑자기 이름이 베네수엘라 맞아. 베네수엘라 뭐로 거래했어요? 위안화. 그래서 두들겨 맞고. 달러의 패권에 도전하면 두들겨 패는 거예요. 이거 이란이랑 베네수엘라 왜 두들겨 팬 거예요? 중국이 자꾸 까부러치잖아. 어디 달러 패권에 자꾸 도전을 해. 그래서 두들겨 팬 겁니다. 그래서 중국을 지금 완전히 막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중국이 지금 대만을 먹으려고 하잖아요. 이 대만을 먹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면 대만에 뭐 있어요? TSMC 있단 말이에요. TSMC를 먹으면 뭐야? 반도체 패권을 가져올 수가 있어. 중국이. 반도체 패권을 가지고 오면 AI라든지 이런 기술 테크 쪽으로 엄청난 강화가 될 거고 미국이랑 비빌 수 있게 되죠. 그리고 AI의 발전도 겁나 빨리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태평양이 열립니다. 그래서 중국이 자꾸 대만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쟤네들이 저 대만을 먹었을 때 미국한테 비비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후드로 팬 거지. 그래서 중국이 발전하지 못하도록 기름을 막는 거예요. 기름을 막으면 뭐가 되냐면 전쟁을 못합니다. 기름이 없는데 어떻게 전쟁할 거야. 그래서 기름 살살 끊고 모든 해역을 막아가고 있는 겁니다. 중국으로 연결되는. 뭐하다 얘기가 여기까지 왔어? 무튼 자, 페트로달러 이해에 가져 달러 패권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달러 패권의 하나의 다른 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스위프트. 스위프트가 뭐냐면 결제망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까불어 쳐가지고 우크라이나 두들겨 팼을 때 제일 먼저 뭐 했어요? 스위프트 제재했었죠. 그렇게 되면은 국가 간 거래라든지 은행 간 거래에서 결제 시스템이 나가리가 되는 거예요. 이름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결제 못해. 그 얘기는 뭐예요? 온통 자산이 다 동결된다는 뜻입니다. 이해가죠? 이 스위프트 하려면 뭐 해야 돼? 인터넷으로 해야 돼. 여기 뭐 지나가? 인터넷 지나가. 끊으면 뭐야? 중동에 있는 스위프트가 다 막혀. 그 얘기는 뭐예요? 기름은 가도 결제가 안 된다는 뜻이죠. 전 세계, 그러니까 우리는 한중일 이쪽이 제일 빡세겠지. 기름을 결제를 못해. 이게 끊기면. 물론 뭐 저기 스페이스 X 이쪽 해가지고 하면 될 수도 있겠지. 아무튼 스위프트망이 이쪽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크리티컬한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 다 굶어 죽는 거지. 그래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해적 케이블 통제를 시도하고 있다. 굉장히 큰 거죠. 그리고 이란 내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란 초강경파가 합의를 반대하고 있다. 그리고 아들 하메네이 있죠? 아들 하메네이 죽었다라는 이야기 나왔었잖아요. 얼마 전에 이란의 대통령이 아들 하메네이를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 아들 하메네이가 싸울 준비해라, 전쟁을 다시 준비해라라는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보면 어때요? 야, 이거 뭐 다시 또 전쟁이 날 것 같은 분위기로 가죠. 그럼 유가는 어떻게 되게?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지. 우리가 두들겨 맞을 땐 두들겨 할지라도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자라는 취지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뭐 물론 어차피 이란은 전쟁을 끝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유가 하방향으로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곧버스는 여전히 추천입니다.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러시아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푸틴이 이란아 우라늄 보관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푸틴 형이 이란 전쟁에 도움을 많이 받았어. 아주. 왜냐면 전쟁 나갖고 기름 모자라지니까 미국이 러시아 이렇게 막았었잖아요. 그 유럽으로 가는 거 막았었잖아. 근데 그거 풀어줬죠. 한시적으로 한 달 풀어줬거든요. 한 달 지나고 난 다음에 전쟁이 안 끝났잖아. 그러니까 또 한 달 연장해서 또 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 형이 돈을 많이 버니까 우크라이나가 열받죠. 그래서 이 형이 그 기름 팔고 있는 기름 저장고 후드로 패가지고 또 기름 엄청 날려먹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미국이 이란 전쟁하면서 기름값이 미친듯이 뛰는데 러시아가 많이 도와줬단 말이에요. 둘이서 R36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형이 이제 최근에 발언이 슬슬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좀 도와줄까? 라고 했더니 트럼프가 뭐라 그랬어요? 니네 전쟁이나 빨리 끝내라 라고 대답을 했죠.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이란 전쟁에서 가장 딜레이 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호르무즈 해협이에요? 아니에요. 이란의 핵입니다. 이 핵 우라늄이죠. 농축 우라늄 이거 미국으로 보내라. 너네 더 이상 핵 개발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란이 그걸 못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푸틴 형이 거기서 그랬죠. 지금 이란의 우라늄 우리가 좀 보관할 테 미국아 우리가 도와줄게.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도 나서서 전쟁하지 마. 왜 자꾸 싸우고 그래. 그 우리가 좀 중재 좀 해볼게. 뭐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또 이런 얘기들도 있죠. 푸틴 형이 전승절이라 그래서 2차 세계대전에서 소련이 승리한 날 그 전승절이잖아요. 전승절에서 우리 휴전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며칠간 휴전하자. 그래서 단독으로 외쳤어요. 러시아가 단독으로 우리는 휴전이야 라고. 근데 우크라이나가 그걸 안 받았단 말이야. 근데 트럼프가 그거를 중간에 삭혀가지고 야 휴전해라 라고 이야기해서 휴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4일 동안 휴전하기로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안 싸울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크라 재건주가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보인다. 슬슬 준비해라.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제 추천주 중에 뭐가 있냐면 SY 스틸텍이 있습니다. 보이죠? SY 스틸텍 날라갑니다잉. 밀리더라도 쫄지 마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세상 돌아가는 얘기 들어보니까 재밌죠? 재밌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뭐 할 수 있어요? 단타로 수익 가져갈 수 있다. 왜? 세상을 이렇게 잘 보니까. 제가 세상 흘러가는 내용들 속에서 여러분께 수익을 안겨드리고 있다. 제가 공개 추천주를 이렇게 드리면서 제 실력을 충분히 검증을 해드렸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카타르가 껴나왔습니다. 야, 이란 전쟁 하지마. 그 이제 좀 그만 화해 좀 해. 내가 중재해 볼게. 이러고 튀어나왔어요. 카타르가 이란이랑도 좀 친하고요. 미국이랑도 좀 친합니다. 중간에서 좀 잘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오늘 이런 내용 있죠. 카타르 LNG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이란한테 허가 받고 허락해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란이 무조건 강경한 게 아니야. 무조건 싸우겠다고 그러는 거 아닌 것 같아. 화해할 마음이 있어. 미국이 너무 많이 원해. 근데 미국 입장에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예요? 1월에 중간 선거 있는데 여기서 확실한 승리를 가져가야지. 그러니까 꿇으라 이거야. 이란아, 너네 꿇어. 꿇는 모습만 보여주면 내가 풀어줄게. 이란 지금 쫄쫄 굶고 있죠. 바다 막혔으면 뭐 끝났지 뭐. 아무튼 지금 뭐 러시아도 중재하려고 하고 있고요. 파키스탄도 중재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카타르도 중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14일부터 15일까지 그 미중 정상회담 있죠. 중국도 최근에 이란한테 두들겨 맞았습니다. 중국 배가. 그래서 중국도 이란을 압박하고 있는 그림으로 보입니다. 전쟁 끝나겠어요? 안 끝나겠어요? 끝날 것 같아요.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좀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들을 토탈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주말 사이에 좀 볼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비트코인 보고 있거든요. 비트코인이 뭐 크게 하락세도 안 나와주고 있고요. 살살 상승세 나와주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란이 뭐 저 난리를 치더라도 유가에 크게 영향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이렇게 편식하는 거 강제로 좀 떠나게 드렸습니다. 제가 이런 거 안만 떠들어봐야 여러분들이 영상을 잘 안 봐요. 강제로 펄어비스 이름을 달고 여러분께 지식을 때려 넣어드리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내용이 재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수익은 우리 채널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